자, 안녕하세요. 복습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유추의 활용 부분을 이제 할게요. 교재 325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유추 부분은, 그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유추는, 주로 이제 그 앞에 그 피디나 할렘 모델에 대해서 그 좀 더 이제 뭐냐면 그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의 설명으로 이게 나가는 방식, 교수학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이제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이 모델은 형식적 조작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제시한 유추 활용은 그 역사 교육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유추는 친숙하지 않는 것을 친숙한 것과 연결시켜 역사 사고를 돕는 방법인데 새롭게 학습되어야 할 역사 사실에 대한 이해와 추론 및 문제 해결을 또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중에서도 이 역사적 사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 그 유추는 교사가 가져야 할 지식 혹은 능력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다. 그리고 유추는 역사 자체는 물론 수업 경험이나 학생에 대한 상당한 이해 기반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추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돼야만 가능하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역사 수업에서 유추의 활용이 쉽지 않다는 것은 경력고사 수업에서 유추가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교생 수업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래서 이 유추는 교수 내용 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 내용 지식 같은 경우에는 경력교사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유추의 도입은 학생들 자발적으로 유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교사의 예상과 달리 엉뚱한 유추가 일어날 수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유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교사 중심이야. 그리고 교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역사 교육에서 유추는 대체 비역사적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와 역사적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제 비역사적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는 청교도 혁명 당시 그 영국의 내전을 설명하면서 지친 권투 선수와 힘이 없는 젊은 권투 선수와의 승부 사례를 활용하거나 터키는 유럽의 한자다 같이 은유로 활용하는 경우 민주주의 발달은 야생화와 같은 유추다. 이와 같은 유추의 속성을 비교하기 때문에 고차원적 사고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비역사적 사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아까 이제 단점이 뭐냐면 고차원적 사고를 돕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비역사적 사료를 이용하는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 유추가 아니라 비유해야 되나요? 비유.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가 역사적 사례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 예컨대 통일신라 말의 상황과 고려 건국의 사례를 활용하면서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 건국을 설명하는 것인데 두 역사적 사례 간의 유추는 학생들 두 사건의 공통점을 형상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예컨대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 토지와 조세의 제도의 문란, 그 다음 농민생활 피폐, 새로운 종교와 사상의 수용,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 등 왕조말 상황에서 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이제 공통성과 특수성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역사적 사례를 이용할 경우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사례를 장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유추에서는 역사적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 단순히 암기 위주의 역사 교육에서 벗어나 역사 교육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제 말한 것은 역사적 사례를 이용할 경우에 이렇게 이제 암기 위주의 역사 교육에서 벗어나 역사 교육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장점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장점은 그 앞에 있는 이제 유추와 관련된 그 설명 방식의 일반적 설명 방식, 유추와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의점을 보죠. 자, 유의점은 이제 암기해 두셔야죠.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세요. 자, 첫 번째로는 적절히 유추와 학생들의 친숙한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잘못되거나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검증해야 되고 공통점 위에 특수성 차이를 기여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보다는 유의점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고적 함량을 위해 유추를 활용할 경우는 다른 학문 영역에서 유추보다 훨씬 더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유추를 위한 동형물을 찾기 어렵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학문에보다 유추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은 개별적 사항들이 되게 많죠. 개별성 비슷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문처럼 이렇게 뭐 일반화나 법칙화될 수 있는 다른 사회처럼 뭐냐면 비슷한 유형을 찾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의점에 들 수가 있겠죠.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52페이지 펴볼게요. 자, 52페이지 167번 문제 볼까요? 자, 167페이지 보면, 7번 보면, 다음 가의 유추 사례의 한계점을 써보고, 나의 유추 사례를 통해서 양성할 수 있는 역사교의 유용성 3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삐아제 필날레 모델에 대해서 유추를 강조한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이제, 가에서 이제, 터키는 유럽의 한자다. 민주주의 발달은 야생과 같다. 자, 이거는 비역사적 사례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역사적 사료를 이제 이용할 때 이 문제점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속성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고차원적 사고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나와 관련된 것은 보면 통일신라 말의 상황과 고려 건국의 사례를 활용하여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의 건국을 설명할 것이다. 자, 이거는 그 역사적 사례, 비슷한 이제 역사적 사례를 이제 이용한 건데, 자, 이때 역사적 사례를 이용할 때는 이제 어떤 유형점이 있는가? 두 역사적 사례 간의 유추는 학생들 공통적 형성을 배울 수 있고요. 공통 형성 외에 이제 특수성도 또 차이점도 배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단순한 암기 위주에 벗어나 역사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삐아제 필랄레 모델에서 왜 유추를 강조하냐. 그것은 학습자의 기술적 사고의 단계에서 어디로 설명적 단계로 넘어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 조작기로 넘기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역사의식의 유형과 발달 보죠. 자, 역사의식의 유형과 발달은 이제 주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사이토의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사이토의 이론과 이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건데 이 사이토의 이론은 그 삐아제 필랄레 모델을 적용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도 이제 받아들여 교육과정에도 반영이 되고 그러는데요. 이 삐아제 이론을 받은 사이토 연구 이론은 그 예전에 임용시험에도 좀 한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단계 내용 이런 것들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역사의식의 유형과 발달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과 관련하여 삐아제 필랄레 모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이미 역사의식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자, 역사의식은 본래 역사 속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존재의식과 자아의식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 사고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사이토의 연구 성과가 국내에 도입되면서인 것으로 보인다. 사이토는 1950년대에 그 삐아제 인지발달론을 이제 적극적으로 연구에 이제 수용해서 역사의식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의 연구는 역사를 인식하는 측면에서 심리적 유형을 분류하는 계열화시킨 거다. 이 심리적 유형은 대부분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삐아제 이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삐아제 이론을 적극적으로 이제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역사의식을 금속 상위의식, 상위라고 하기도 하고 이자라고 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다들 이자 써갖고요. 그래서 금속 상위의식, 변천의식, 역사적 인가의식, 관계의식, 그 다음에 시대구조의식, 역사 발전의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런 역사의식이 시간관념 이해에서 인간관계 변화 발전을 위해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달한 것 같다. 그의 연구 결과는 삐아제 인지발달론에서 역사적 사고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자, 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과거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며 5학년 때는 추상적 과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걸어가면서
멀어지면서 이제 애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점 이제 뭐냐면 막연한 것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으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변천 발달 의식은 초등학교 3, 4학년, 인과관계 의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해서 중학교 1, 3학년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시대구조 의식은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역사 발전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 중기 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순서 있죠. 그래서 순서를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군상해 의식, 변천 의식, 그 다음에 역사적 인가 의식, 시대구조 의식, 역사적 발전 의식. 그 순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사례 같은 거 있죠? 이런 그 연구 사례도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삐아 사이트의 연구에 대한 비판점이 나와요. 그 다음 단락부터는요.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면요. 자, 이런 사이트의 연구는 역사의식의 정태적 고정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재 발달 수준이나 연령의 발달 단계 경향을 기술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그 정태적 고정적인 건 뭐냐면 그 있는 그대로만 이제 묘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갈 어떤 동태적 방향, 원동력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에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2번과 연결되죠. 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심의나 조건, 발달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보면 그 역사의식과 역사사고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정형화하여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양자의 관계가 어느 한쪽에 단 한쪽 이행의 발달 조건을 고찰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의식하고 이제 역사적 사고는 다른 건데 이 사람은 이제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쓰고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는 서로 상보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의식이 그 높여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역사적 사고력이 제일 발달하게 되고 대개 이제 역사적 사고가 발달했던 그러니까 최고의 고차원적 역사적 사고 판단력이죠. 그래서 판단력을 이제 하려면 역사의식이 어느 정도 이제 도달하려면 그 표에서 시대구조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발전의식 이런 것들이 도달해야지만 가능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실제 교육활동에서 유용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역사적 인과관계, 시대구조, 발전, 법칙적 인식과 관련된 논리적, 추상적 발달 문제만 접근하는데 그쳤다. 그러니까 실제 이 교육활동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그 이론적인 게 아니라 원론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그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단 역사의식을 정태적 고정적으로 파악을 했고 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형화와 병렬적으로 사용해서 역사의식과 역사사고를 구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교육활동의 유용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이토 연구 이후에 이제 역사 1번에서는 이 사이토 연구에 이어받아서 그 학교급별 영역별 역사의식의 특징과 역사 사고 요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50년대부터 해서 60년대까지 초, 중, 고 대학교 여러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사회과학 교육 연구의 조사 연구가 대표적이고요. 그때 이제 그 일본 사회과학 연구에서 역사의식의 개념을 심리적 측면의 역사의식, 역사적 사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 문제의식 이렇게 3개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죠. 먼저 볼 게 뭐냐면 심리학 측면의 역사의식인데요. 역사적 흥미나 관심, 시간의식, 인과관계의식, 그다음 시대구조의식, 발전의식을 가리킨다. 이건 사이토의 이제 역사의식 발달 단계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 연구가 밝혀낸 역사의식의 발달 단계는 대체로 초등학교의 변화의식이나 나타나고 중학교의 역사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시대구조 발달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는 전조잡기 정도 되고요. 중학교 때는 구체적 조잡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 때 고등학교 때는, 이거는 이제 그 뭐와 관련돼 있냐면, 형식주 조잡기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심리학 측면에서 관련된 역사적 사고는 역사적 사고나 사건을 보거나 고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고에 들어갈 요소를 규정하는 방법도 사고 능력을 나열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역사사고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해갖고
심리적 측면에서 역사 사고에 대해서 그 주로 사문의 사건을 보거나 고쳐하는 방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고 능력을 나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해갖고 이런 능력들이 쭉 있어요. 그거 보면 사문의 변화를 고쳐할 수 있는 능력, 뭐 사문의 변화는 그 자체의 내재 요인의 불가피하게 인하는 또 쭉쭉쭉 있는데 요거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케이스가 뭐냐 하면 그 역사적 문제의식이요. 앞에는 심리적 역사의식이고 역사적 문제의식은 그 사이토가 밝혀지지 않는, 연구하지 않는 부분의 역사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문제의식은 학생들의 역사적 체험에서 나오는 생활의식, 시대의식, 주체적 문제의식, 역사적 비판의식, 그리고 역사건설의 참여의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그 문제의식 발달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형투사, 인물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고, 그다음 중학교 2학년은 사회의식이 싹 트서 도덕론적, 인정론적 역사를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역사적 사고보다는 주로 이제 윤리적 어떤 측면에서 이제 역사를 접근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역사 사건을 사회적 기반과 결부시켜 교차하는 경우가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은 인간에 대한 성찰이 심화되고 사회의식이 확대되고 세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은 현대 여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고3 때는 이제 역사적 사건에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고 종합적 이해할 태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이제 할 때 초등학교 그 3학년 때는 잠깐만요. 잠깐 제가 전화 좀 바꿀게요.